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수요일의 KBC 뉴스 매거진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인간은 100살이 넘어도 활동적으로 살게 되고 전쟁 등 골치 아픈 문제는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영국의 과학자와 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100살을 산다는 사실이나 전쟁이 없어진다는 뉴스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신년 아침에 희망찬 기대와 낙천적인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기를 기원하면서 지구촌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매거진 스퀘어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슬프거나 화나는 일이 있을 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으신지요? 최근 이런 친구의 소중함을 입증하는 연구가 발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노딘 박사팀 연구에 따르면 친구가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면 장애를 앓을 위험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에 따르면 친구가 없는 것 자체가 혼자 있어야 하는 외로움 때문에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네요. 또한 친구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마저 없다 보니까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서 결국 수면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수면 장애가 계속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앓을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네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두 명의 친한 친구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하는군요. 우리 정신 건강뿐 아니라 몸 건강까지도 챙겨주는 이 비타민 같은 친구들에게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낡은 차 무단 방치에 따른 오염을 막기 위해서 새해부터 모든 낡은 차를 무료로 폐차하도록 했다고 영국의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2년 이후 생산된 차에만 규정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생산 연도에 상관없이 폐차 비용을 자동차 생산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이런 조처는 유럽연합에서 최근 수년간 이 폐기 비용 때문에 매년 수천 대의 차가 도로변 등에 버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영국에서만 매년 200만 대의 차량이 폐차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동차 업체가 부담한 이런 비용은 신차 가격에 포함돼서 결국 우리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현상으로 시카고 지역도 겨울 날씨답지 않은 포근한 연말 연시를 보냈는데요. 지난 12월 뉴욕 지역에 단 한 차례의 눈도 내리지 않아서 1877년 이후 129년 만에 처음으로 눈 없는 12월을 보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올겨울 들어 센트럴파크에 단 한 차례의 눈도 내리지 않았고 당분간 뉴욕에는 눈이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뉴욕타임스는 이와 함께 유럽의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베를린, 빈, 또 스톡홀름에서도 지난 12월에 거의 눈이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눈 치우는 고생 안 하고 운전할 때 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왠지 백설기같이 포근한 한방눈이 기다려지는 저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이어트 관련 기사를 읽기만 해도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 다소 뜻밖의 결과가 소아과 전문지 소아과학저널 1월호에 보고되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주립대학 연구진들이 중학생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이어트 관련 기사를 자주 읽는 중학생이 5년 뒤 단식 혹은 흡연을 통해 다이어트를 할 확률은 다이어트 기사를 읽지 않은 학생에 비해 2배나 됐다고 하는군요. 또 구토를 하거나 설사제를 이용할 확률은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관련 기사는 트랜스 지방과 소다, 음료 등을 줄일 것을 충고한다는 점에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기사지만 이 같은 기사는 당신은 당신의 체중에 신경을 써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주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군요. 그렇다고 신경을 안 쓰고 아무렇게나 먹을 수도 없고 또 신경을 쓰자니 그 자체가 강박관념이 된다고 하니까 이 체중 조절,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어려운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위에 뉴스 매거진 계속되겠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이 음식만 잘 먹어도 무병장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뭘 먹느냐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먹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얘기로 들립니다. 매거진 건강, 오늘은 올바른 식사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담한의원 정원주 원장입니다. 우리말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습관이라도 어릴 때 들은 습관이 평생을 간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습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몸이 건강해지지만 반면에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면 건강을 해치거나 잃게 되기도 합니다. 한의원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위장병에 잘 걸리는 환자들의 식사 습관을 물어보면 대개 좋지 않은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빨리 하는 습관이 있거나 음식을 꼭꼭 씹어 먹지 않고 적당히 몇 번 씹다가 삼켜버리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을 입속에서 잘 씹지 않고 몇 번만 씹고 금방 넘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잘 씹지 않고 빨리 먹는 사람치고 위장병이 없는 사람이 드문데, 이와 관련해서 옛말에는 음식을 100번을 씹어 삼키면 평생 위장병에 안 걸리게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 층이나 어린이들일수록 음식을 잘 씹지 않으려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연식보다 패스트푸드 같은 가공된 음식을 먹기 좋아하고 또 마시거나 빨아먹는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음식을 많이 씹어 먹지 않으면 치아가 일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치아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몸의 어떤 기관도 사용할수록 더욱 튼튼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더 약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치아는 적당히 사용하고 씹는 일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튼튼해지고 건강해지죠. 음식을 잘 씹을수록 치아는 더욱 건강해질 뿐 아니라 음식을 이제 씹는 과정에서 입속에 있는 침샘에서 침의 분비가 왕성해지고, 이 잘 분비된 침은 잘게 부서진 음식물과 잘 섞이게 됩니다. 사람의 침샘에서 분비되는 침 속에는 파로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호르몬 속에는 일반 소화제의 몇 배에 해당하는 강력한 소화효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매우 강력한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한편 이 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이 파로틴이라는 호르몬은 치아의 뼈나 근육, 혈관 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서 노화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속에서 잘 씹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움직이는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여러 다른 기능을 도와주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의식적으로 약 30번 정도 입속에서 잘 씹은 다음에 삼키게 되면 그 씹는 과정 속에서 음식물이 잘게 분해되고 게다가 파로틴이라는 소화 효소까지 적절히 섞여져서 음식물은 이제 반쯤은 소화가 된 상태에서 위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섭취한 음식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되고, 따라서 위장의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장에 무리를 주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잘 씹지 않은 음식물을 위로 삼켜버리게 되면 위는 그때부터 그 음식물을 다 분해시키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가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반복되게 되면 아무리 튼튼한 위장을 타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에 무리를 주게 되고 결국은 위장의 기능을 점차 약화시켜서 위장병을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을 마실 때도 간이 해독해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술을 절제하지 않고 만일 매일 계속 음주를 하게 되면 간도 결국 계속되는 해독작용에 지쳐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되고 이는 다시 간경화의 원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혹시 늘 위장병에 잘 걸리거나 쉽게 체하거나 해서 위 문제로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기 전에 혹시 나의 식사 습관에 문제가 없는지, 내 위장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나의 위를 내가 혹사시키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건강을 만들고 나쁜 습관은 나쁜 건강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원시적인 소박함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발리. 사람과 자연과 신이 하나가 되는 곳이라고도 하지요. 오늘의 가볼 만한 곳 발리로 강성영 여행 전문가와 함께 떠나보시죠. 한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초록빛 바다와 야자수가 펼쳐지는 태고의 아름다움 인도네시아 발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도 부근에 위치해 동서로 길게 뻗어진 나라 인도네시아 발리. 그곳엔 힌두신의 우영과 원시의 소박함이 공존하는 지상 최후의 낙원 발리가 있기에 매년 여름철마다 장사진을 이루며 발리를 찾는 이유가 존재하는 곳. 이글거리는 태양빛의 영원히 지지 않을 발리에서의 현란한 몸짓과 의상, 관객의 시선을 바로잡는 무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피안의 세계는 과연 어디인지 이해되지 않는 전통적인 전통 무술과 주술로 전통 축제의식과 문화를 갖고 나가는 발리는 묻 관광객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고유 문화와 국민 생활의 단면까지 보여주므로 여행객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곳. 인도네시아 발리는 축제의 관광지로 또 모든 여행객의 시선을 바로잡으며 또 특이한 전통 문화를 전수하는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발리 하면 축제의 연속이라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힌두 종교의식에 따라 축제, 기도, 악마, 재난을 없애기 위해 발리섬 안에 2만여 이상이나 되는 사원에서 이 오다란이란 불리우는 건립 기념일이 있기에 여기저기서 축제일을 축복하기 위해 매일 축제의식에 젖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과 자연과 신이 하나가 된다는 발리. 최초의 신이 주신 자연 그대로 그리고 삶 그대로 원시림과 푸른 산호초의 신비 속에 더욱 깊어지는 동남아의 매력은 찾아온 여행객에게 피로와 지친 인생을 재충전이라도 하듯 고요하고 때로는 턱난 파도되어 넘실대는 또 하나의 매력이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자화상을 그려보며 새로운 인생에 자신을 방패 삼아 도전하는 곳. 발리는 푸른 바다와 바다를 이어주고 섬과 비치의 연속 또한 내륙의 예술촌을 찾아 가벼운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비치를 둘러볼라치면 배모, 택시, 오토바이, 임대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새해를 상징하는 뉴피라는 발리력을 제외하곤 토산품이나 선물가게, 식당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정리돼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이라도 하듯 곳곳에서 손님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26개 주 중 발리라는 최대 수입원인 관광지로 한국으로 말하면 8군데의 군이 있어 행정적으로 잘 정비된 곳입니다. 아직도
열대 음식에 가깝기에 그 배탈 날 때가 있고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생각나는 죽이나 먹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식당에서 부부루라는 메뉴를 시키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속이 개운하며 목과 감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며 감기 걸렸을 땐 이 바이에르사의 그 REF-gen이라 하는 그 식사 또 기침에는 나트맨의 이 브론치컴이 좋으며 또 피로가 겹쳤다면 컨디션 조절할 겸 무리를 하지 않고 쉬어야 효과적인 여행을 해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 지방은 그 쿠타렌간이 있고 그곳엔 대통령도 피서 온다는 오래된 고급 호텔로 공항에서 5분 거리의 이 포타이나 또 커테지가 178채나 있어 넓은 장소에 넓은 방이 호텔 운영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덴파사르 지방과 오브폴리아탄 지방, 그 다음에 누사두아 지방이 하나같이 낮에는 쪽빛 바다가 넘실거리고 또 발라와 연인들, 세계 관광객의 열정만큼이나 분배되는 곳, 저녁에는 지는 태양과 또 다른 밤의 세계로 유혹의 세계가 펼쳐지는 밤문화가 현란한 네온사인과 춤의 세계로 변해버리는 이색적인 체험 현장이 두 얼굴 인도네시아의 섬 발리는 황홀한 도가니의 용광로 같은 곳이기도 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맞이해 시카고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한국 음식 소개를 비롯한 음악 공연과 미술 전시, 전통 의상 패션쇼 등 한국의 문화적 정신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가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간에는 1월 13일로 제정된 한인의 날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금실문화의 이진 디렉터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우선 한인의 날이 정해지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부터 한 100년 전 1903년 1월 13일 날 우리 한국 이민 선구자들께서 미국 상선인 SS 갤렉을 타고 하늘룰루 항구에서 첫 발을 디딘 이후로 지금 한 100여 년이 지난 우리 역사의 그 고난과 영광의 발자취가 아닐까 하는 날입니다. 네, 그러세요. 네, 미주 한인의 날이 이렇게 정해진 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1월 13일 날 미주 한인의 날 기념은 그 전 미국 우리 동포들께서 우리 그 먼저 오신 선조들의 그 자주 정신을 기리고 또한 발자취를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를 선양을 하고 또한 그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인의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그 좋은 상을 타 민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한인의 날 행사 준비가 아주 지금 활기차게 진척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다른 지역보다 아주 다채로운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카고에서도 실은 한 1년 전부터 차분히 그 문화 행사를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일정상으로 어렵게 그 시카고 다운타운의 데일리 플라자 등 좋은 그 장소와 함께 많은 문화 행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는 시카고에서 3일간 대문화 행사를 저희 금실문화회와 함께 여러 문화 단체들과 함께 참여해서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단체들이 지금 대충 들어있나요? 지금 현재 그 노스이스턴 대학교, 네. 또 여성회, 네. 그다음에 세종문화회, 한국전통음식협회 네. 등등 그 또 미술협회 등등 여러 그 이제 다양한 문화 단체들과 함께 네. 백악관의
아시안 태평양 연맹 국하고 그다음에 주지사 아시안 담당실 그다음에 시카고 시청 등 여러 군데에서 또 함께 힘이 돼줘서 저 뜻 있는 행사가 치러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네, 그리고 행사 일정하고요.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3일간 열리는 이 문화 행사는요,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데, 1월 11일 날 목요일 날은 오후 시간대 노스 이스턴 대학교 라비와 그다음에 그곳의 리사이러 홀 강당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오후 4시부터 우리 한인 이민자의 발자취가 든 다큐멘터리 그 영화를 상영을 하게 되고요. 아리랑이라고. 아마 2세들이나 외국 초대하시는 분들이 다들 좋아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오후 5시 반 정도에는 우리 또 한국 전통 음식 요리 강습을 또 선보이게 될 거고요. 이와 함께 저녁 7시에는 여러 문화 콘서트, 뮤직 이러한 그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그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세종문화에서 발달된 이번 타주에서도 와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바이올린, 첼로 등등 또 색스폰 우리 시카고의 유명한 젊은 그 제시카 리양, 그다음에 또 성악가 김인선 선생님 등등 이와 함께 또 그 한국 전통 패션쇼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이고요. 그날 하루와 그다음에 1월 12일 날 금요일 날 낮에는 다운타운에서 데일리 플라자에서 점심시간 때 12시부터 1시 동안 간단한 세러모니 형식과 함께 또 문화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그때는 특별히 시카고에서 이제 일과 놀이팀의 사물놀이와 함께 또 리앤킴 한복 갤러리에서 특별히 또 준비하는 그 궁중 의상쇼 미니 의상쇼가 또 선보일 예정이고요. 또한 그 노래와 등등 여러 가지가 또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13일 날을 토요일 날은 이제 그날이 바로 미주 한인의 날인데요. 13일 날은 토요일 날 스코키 도서관에서 거기 극장과 갤러리를 다 저희들이 그 확보해서 다양한 그 장르의 문화 공연과 함께 특별히 이번에 미술 협회에서 참석해서 좋은 그 미술 전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굉장히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그리고 시카고 다운타운 데일리 센터 광장에 초대형 그 우리나라 태극기가 개양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1945년도 그때 우리 광복절, 대한민국 광복절 때를 기념해서 시카고 시에서 한번 태극기가 휘날린 적이 있었고요. 그 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2007년도에는 15ft by 25ft의 형 태극기가 다운타운 심장부에서 하루간 올라갈 예정입니다. 애국가도 같이 연주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기회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서 우리 또 다른 파워와 그 단합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선구자들의 꿈과 삶을 개선 발전시키고 또 우리 제2의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럴까요? 이래서 젊은 후세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욱더 발전하고 그래서 아마 좀 우리 미래에 좋은 한인 커뮤니티로 발전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인포메이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월 3일 수요일의 뉴스 매거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